어머니, 도넛 드세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 이말순 할머니는 며느리 유선미가 내민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 맘이 담긴 거예요. 유선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76세 할머니는 오랜 세월 며느리와 함께 살아오며 느꼈던 그 묘한 기운을 또다시 감지했어요. 구석에서 지켜보던 7살 민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설탕이야, 민우야.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도넛 위에 뿌려진 하얀 가루의 냄새가 평소 설탕과는 달랐거든요. 이말순은 도넛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평범한 가정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구급차 사이렌이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7살 민우는 그날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전현이 또 뭘 해놨나? 이말순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내뱉은 말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유선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76살의 시어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43살 며느리를 전현이라고 불렀죠. 벌써 15년째 듣고 있는 소리였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뭐가 문제세요? 유선미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말순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어요. 문제가 뭐냐고? 저기 김치 냉장고 위에 올려둔 약봉지가 왜 자꾸 자리를 바뀌어 있어? 전현이 또 내 물건 함부로 만졌구나. 아, 그건 제가 청소하면서 잠깐 치워뒀다가 다시 놓은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 물건엔 손대지 말라고. 이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동우가 들어왔어요. 45살의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긴장감을 금세 알아챘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동우야, 네 마누라 좀 단속해라. 남의 집 와서 주인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정동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유선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분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선미야, 어머니 약은 건드리지 말자. 어머니도 예민하시잖아. 알았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유선미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인연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8살 아들 민우가 숟가락질을 하는 동안 이말순은 또다시 며느리를 겨냥한 말을 꺼냈어요. 동우야, 나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문제를 정리해야겠어. 이 집이랑 적금, 보험 같은 거 말이야. 정동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미리미리 정리해둬야지. 그런데 말이야. 이말순은 유선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동우 혼자 이름으로만 해놔야겠다. 전현한테 맡겨둘 순 없으니까.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선미의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어머니. 정동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말순은 손을 흔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내 결정이야. 전현이 무슨 권리로 우리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해? 15년 동안 얹혀 살면서 말이야. 유선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 엄마한테 왜 그래요? 라고 물었지만 이말순은 손자에게만큼은 다정하게 대답했죠. 민우야, 어른 얘기니까 조용히 먹어라. 식사가 끝난 후 유선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말순이 정동우에게 계속 재산 정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전현이 뭘 할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단단히 해둬야 한다니까. 어머니, 선미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긴. 맨날 내 눈치만 보고 있잖아. 분명히 속으론 다른 생각하고 있을 거야. 유선미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동우와 이말순이 부엌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요? 다쳤어요? 정동우가 급히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니에요. 실수로 놓쳤어요. 유선미는 조각난 유리를 주우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제 진짜 끝내야겠어. 더는 못 참아. 그날 밤 유선미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정동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 한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대체 뭐야? 유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세 왔어요. 알았어. 언제나 내 편이니까 걱정 마. 유선미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 달라져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도 참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유선미는 동네 카페에서 강철호를 만났습니다. 46살의 강철호는 언제나 그렇듯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유선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어제 문자 받고 잠도 못 잤어. 유선미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나 정말 한계야. 어제도 그년이 나를 전현이라고 부르면서 재산 정리 얘기를 했어. 우리 동우 혼자 이름으로만 하겠다고. 강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15년 동안 뭐였다는 거야? 그게 내 말이야. 시집와서 애 낳고 그년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강철호는 유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야, 우리 진짜 끝내자.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끝낸다는 게 뭔 소리야? 그 늙은 년을 없애버리는 거야. 유선미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의 대화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미쳤어?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가 아니야. 나 진지해. 생각해봐. 그년이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 재산도 보험금도 다 너 거야. 강철호는 과거 다단계 사기로 전가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유선미에게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3년 전 요양원에서 일할 때 만났죠. 당시 강철호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고 유선미는 냉랭해진 결혼 생활에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철호야, 그래도 그런 얘기는. 왜? 무서워?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년한테 고개 숙이고 살면서? 유선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철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말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정동우는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수사하면 들키잖아. 그래서 자연사처럼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년 당뇨 있지? 응, 심해. 약도 맨날 먹고. 그럼 간단해. 혈당 쇼크로 만들면 돼. 고령자가 당뇨로 죽는 건 흔한 일이야. 강철호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봐, 여기 나와 있어. 고령 당뇨 환자의 급성 쇼크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유선미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죠.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한 건 지금이야. 그년이 재산 정리 다 해버리면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아.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강철호는 유선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나 너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유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보험부터 들어놔. 그년 명의로 고액 사망보험 말이야.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가족이면 동의서만 받으면 돼. 그년한테는 건강검진용이라고 하면 되고. 다음 주 유선미는 보험회사 직원과 만났습니다. 이말순에게는 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보험도 하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죠. 보험? 내가 왜 보험을 들어? 얼마 못 살 텐데.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요즘 의료비도 비싸고. 이말순은 귀찮아하면서도 유선미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어요. 보험 계약이 완료된 후
유선미는 다시 강철호를 만났습니다. 됐어. 5억 원짜리로 드러났어. 잘했어. 이제 실행만 남았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 너무 무서워. 강철호는 유선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계획했으니까. 가스사고는 너무 위험해. 흔적이 남을 수 있거든. 그냥 혈당 쇼크로 가는 게 최선이야. 어떻게? 도넛에다 살짝만 넣으면 돼. 자연사처럼 가는 거야. 강철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 성분이 농축된 건데 당뇨 환자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거기다 이것도 섞으면 완벽해. 두 번째 봉지에는 다른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뭐야? 수면 유도제야. 먹고 나면 의식을 잃게 돼. 그러면 구토물 때문에 질식할 수도 있고. 유선미는 봉지들을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제 할 거야? 이번 주말이 좋겠어. 동우는 회사 야유회 가는 날이잖아. 그래, 그날로 하자. 카페를 나서면서 강철호가 말했습니다. 선미야,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둘만 남는 거야. 유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고 있었죠. 그날 밤 유선미는 가방 속 봉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그년의 마지막. 상속서류 위조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강철호가 구해온 도장과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토요일 아침 정동우는 회사 야유회를 위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응, 걱정 마. 잘 다녀와. 유선미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야라고 되뇌고 있었지만요. 정동우가 나간 후 유선미는 부엌에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말순이 좋아하는 도넛과 복숭아 스무디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평소 당뇨 때문에 단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간식을 해드린다는 명목이었죠. 이년아, 뭐 하는 거야? 이말순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도넛이랑 스무디 만들어 드리려고요. 가끔은 단 것도 드셔야죠. 도넛? 내가 당뇨 있는 거 알잖아.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요. 제가 설탕 적게 넣을게요. 이말순은 의외로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네.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유선미는 도넛 반죽을 만들면서 손이 떨렸어요. 가방에서 꺼낸 2개의 봉지가 식탁 구석에 놓여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넛을 기름에 튀기면서 유선미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민우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서 저녁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어머니, 앉아서 기다리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이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뭔가를 해준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았죠. 유선미는 도넛이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는 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15년 동안의 고생이 오늘로 끝나는 거야. 도넛에 설탕을 뿌리는 척하면서 첫 번째 봉지의 내용물을 살짝 뿌렸어요. 흰 가루라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죠. 그 다음에는 복숭아 스무디를 만들면서 두 번째 봉지의 가루도 섞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여기서 드세요. 유선미는 도넛과 스무디를 쟁반에 담아 이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이말순은 눈을 반짝이며 도넛을 집어들었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먹어보네.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스무디도 같이 드시고요. 유선미는 옆에 앉아서 이말순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어요. 이말순은 도넛 2개를 다 먹고 스무디도 절반 정도 마셨습니다. 역시 단 게 맛있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간식 먹었어.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가끔 해드릴게요. 그런데 10분이 지나자 이말순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해. 머리가 핑핑 돌아. 이말순은 이마에 손을 대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어요.
유선미는 긴장하면서도 속으로는 드디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누워 계세요.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이말수는 갑자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선미야, 나 토할 것 같아. 유선미는 급히 따라갔어요. 이말수는 화장실에서 방금 먹은 것들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도넛 조각들과 복숭아 스무디가 섞여서 나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갈까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나 봐. 이말수는 토하고 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유선미는 당황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침대에 누워서 쉬세요. 그래야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말순을 침실로 모시고 나서 유선미는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거였죠. 1시간 후 이말수는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선미야, 미안해. 괜히 너까지 고생시켰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그런데 신기하네. 토하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저녁에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셨어요? 응, 민우야. 할머니가 잠깐 속이 안 좋았는데 이제 괜찮아. 우와, 많이 아팠어요? 할머니 대신 내가 아파줄걸. 민우의 순진한 말에 유선미는 격분했습니다. 대신 아파준다고? 왜 토하고 난리야? 왜 안 죽는 거야? 그날 밤 유선미는 강철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실패했어. 뭐? 왜? 토해버렸어. 다 먹었는데 토하고 나서 멀쩡해졌어. 강철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몸이 자동으로 독소를 배출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다시 해야지.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양을 늘리고 토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음에는 실패하면 안 돼. 유선미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다시 더 독하게 가야겠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에는 확실히 끝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유선미는 이말순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거였죠. 다음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년이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겠어. 유선미는 주먹을 꽉 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유선미는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강철호에게서 받은 새로운 재료들이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유선미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난번 실패 이후로 이말순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라도 생긴 것처럼 말이죠. 화요일 오전 정동우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틀간 부산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민우는 학교에 가고 집에는 유선미와 이말순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 요즘 입맛이 없더라. 그럼 제가 정성껏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요. 유선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토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번에는 도넛 대신 이말순이 더 좋아하는 호떡을 만들기로 했어요. 속이 달콤한 호떡에 가루를 섞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강철호가 새로 구해온 수면 유도제는 이전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선미야,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호떡이요. 어머니 예전에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이말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부엌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에 자꾸 고개를 돌렸어요. 유선미는 호떡 반죽을 만들면서 속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흑설탕과 견과류 그리고 2개의 봉지에서 나온 흰 가루들을 조심스럽게 섞었어요. 이번에는 양을 2배로 늘렸습니다. 어머니, 호떡 다 됐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 오랜만에 호떡 먹어보네. 이말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받아들었어요. 첫 번째를 한 입 베어 무늬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
너 요리 솜씨가 늘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많이 드세요. 유선미는 옆에 앉아서 이말순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어요. 호떡 안의 가루들이 설탕과 완전히 섞여서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이말순은 호떡 3개를 모두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지네. 잘 먹었어. 어머니, 차도 한 잔 드세요. 유선미는 미리 준비해둔 둥글레차를 내왔어요. 여기에도 남은 수면 유도제를 조금 더 탔습니다. 고마워. 오늘따라 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요. 사실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말순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해줘. 네, 어머니. 제 맘이 담긴 거예요. 10분이 지나자 이말순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졸리네. 어머니, 식후라 그런가 봐요. 소파에서 잠깐 주무세요. 그래야겠어. 너무 졸려. 이말순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지더니 완전히 잠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15분 후 이말순은 갑자기 깨어나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선미는 급히 다가갔어요. 이말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말순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선미는 재빨리 이말순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안 돼. 이번에는 토하면 안 돼. 이말순은 몸부림쳤지만 유선미의 소나기는 강했습니다. 수면 유도제 때문에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발, 이번에는 죽어줘.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말순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분 후 이말순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지더니 완전히 멈췄어요. 유선미는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말순은 소파에 기대어 있었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어요. 드디어 끝났어. 유선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마침내 눈앞에서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연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어머니. 유선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숨을 안 쉬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유선미는 주소를 알려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서 유선미는 부엌으로 달려가 증거들을 처리했어요. 남은 호떡들과 차를 모두 버렸고 사용한 그릇들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말순 옆으로 와서 인공호흡을 하는 척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한 며느리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이말순을 확인했어요. 언제부터 이 상태였나요? 1시간 전에 점심 드시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제가 인공호흡도 해봤는데 유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슬픈 며느리같이 보였어요.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말순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고 유선미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당뇨 쇼크로 보입니다. 혈당 수치가 극도로 높아져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럼 괜찮아질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령이시고 상태가 심각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유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야. 완벽했어. 이틀 후 이말순은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유선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족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자분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요? 정말로요? 유선미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령성 당뇨 쇼크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고령 환자에게선 흔한 케이스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연세가 연세다 보니 의사는 유선미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며느리분이 곁에 계셔서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죠. 부산에 있던 정동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뭐라고? 어머니가? 응.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뇨 때문이라고. 정동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내가 지금 올라갈게. 우선 장례식장 예약하고. 응,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유선미는 잠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였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지만 모두들 며느리가 끝까지 잘 모셨다며 유선미를 칭찬했어요. 선미야,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지켜드렸으니 어머니도 편안하게 가셨을 거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유선미를 착한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선미는 장례식장에서도 틈틈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망신고를 해야 했고 상속 관련 서류들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정동우가 물었습니다. 보험 처리랑 각종 신고 때문에. 이런 일들은 빨리 해두는 게 좋잖아. 그래, 고마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동우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유선미에게 맡겼죠. 장례가 끝난 후 유선미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말순 명의로 계약해둔 5억 원짜리 보험금 수령 신청을 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집으로 왔습니다. 고인께서 당뇨로 돌아가신 거네요. 사망진단서 확인했습니다. 네, 갑자기 악화되셔서. 보험금은 일주일 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령 계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계좌로 해주세요. 남편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유선미는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동우는 여전히 멍한 상태여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상속 문제였습니다. 이말순이 생전에 준비해뒀던 위조 서류들이 빛을 발했죠. 강철호가 구해온 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만든 위임장이었어요. 여보, 이거 어머니가 미리 써두신 거야. 유선미는 정동우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뭐야 이게? 부동산 상속 관련 서류야. 어머니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써두셨대. 정동우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라 너 이름으로 되어 있네? 응.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어. 유선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사업이 불안정하잖아. 신용도도 좋지 않고. 어머니가 그걸 걱정하셔서 일단 내 이름으로 해두신 것 같아. 그래도 아들인 내가. 여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남인가? 내거나 당신거나 다 우리 가족 거잖아. 그리고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도 날아갈 수 있어. 그럼 민우는 어쩌려고? 정동우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유선미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의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빚도 있었거든요. 그럼 보험금도 마찬가지야. 일단 내가 받아서 민우 교육비로 쓸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노후를 위해 저축해두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가 평소에 너를 그렇게. 유선미는 정동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나밖에 없었잖아. 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닐까? 실제로 마지막 며칠 동안은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기도 했어. 정동우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줘. 나는 정신이 없어서. 걱정 마. 내가 다 잘 처리할게. 일주일 후 보험금 5억 원이 유선미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부동산 상속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집과 땅이 모두 유선미 명의로 이전됐어요.
그날 밤 유선미는 강철호와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축하해, 선미야. 드디어 해냈네. 응, 정말 끝났어. 이제 우리 것이야. 강철호는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5억의 부동산까지. 꽤 쏠쏠하네.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어. 유선미는 새로 맞춘 고급 코트를 벗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바보 정동우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당연히 모르지. 아직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의심 안 해. 그럼 언제 정리할 거야? 조금 더 기다려야지.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1년 정도 후에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민우만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갈 거야. 제주도? 응, 거기 땅도 보고 있어. 펜션 같은 거 해볼까 생각 중이야. 강철호는 유선미에게 다가와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완벽한 범죄였어. 범죄라고 하지 마. 그냥 정당한 복수였어. 두 사람은 키스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완벽한 승리인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아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전 장례식 중이었어요.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은 하나둘 돌아가고 유선미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구매한 명품 지갑 사진이 올라가 있었죠. 샤넬이라고 적힌 금색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선미 씨, 어쩜 그렇게 침착하세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도 말이에요. 동네 부녀회장 김순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효부라더니 정말 다르긴 다르네요. 유선미는 눈가에 억지로 눈물을 맺히게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선미야, 너만 믿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슬퍼도 꿋꿋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눈물도 곡소리도 잘 안 하니 좀 신기하긴 해요. 김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선미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저녁 유선미는 강철호와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제주 서귀포 타운하우스 매매 계약서라는 파일이 열려 있었죠. 자기야,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바다 전망도 좋고 민우 키우기에도 딱이야. 유선미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강철호는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억이면 충분하지.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 자금으로 쓰고 말이야. 동우한테는 뭐라고 할까? 그냥 민우 교육 때문에 잠깐 내려간다고 해. 어차피 걔는 의심도 안 할 거야. 유선미는 키득키득 웃으며 강철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죽었고 보험금과 유산은 모두 유선미 명의로 넘어왔죠. 정동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선미가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모든 걸 맡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아들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호떡을 토하려 했는데 아이는 그림일기장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엄마가 할머니에게 호떡을 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 얼굴은 무서워하는 표정이었고 엄마는 할머니 입을 손으로 막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랬을까? 민우는 그날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정신이 없을 때 엄마가 인연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라고 소리쳤던 것도 구급차가 오기 전에 엄마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성공했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많이 슬픈 척 연기해야 하니까 한동안 연락 못해라고 통화했던 것도 말이에요. 아이는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엄마는 그날 제가 일찍 학교에서 돌아와 내 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동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빠 회사 가는 동안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리얼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유선미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민우야, 오늘 엄마가 할머니 제사 준비하러 나가야 해. 너는 집에서 착하게 있어. 엄마.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죽은 날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유선미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거울 속에서 민우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야? 민우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그림일기장을 가져왔어요. 페이지를 펼치자 거기에는 할머니가 호떡을 먹고 쓰러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가 할머니 입을 손으로 막고 있는 그림도 있었죠. 이게 뭐야? 유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입에 호떡 넣고 할머니가 뱉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토했을 때 엄마가 이년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라고 소리쳤어요. 유선미는 그림일기장을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미쳤니? 정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도넛에 하얀 가루도 뿌렸어요. 설탕 같지 않았어요. 냄새가 이상했거든요. 민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엄마를 보면서 왜 이러니 선미야라고 했는데 엄마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전화만 하고 있었어요. 유선미는 아이를 노려보며 그림일기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너 정신 나갔니?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 엄마가 할머니를 해쳤다는 소리야? 엄마.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다 봤어요. 그날 학교가 일찍 끝나서 집에 와서 인사했는데 엄마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랬던 거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동우가 들어왔습니다. 나 뭐 깜빠먹은 게 있어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유선미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민우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이상한 소리? 민우는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호떡에 이상한 걸 넣고 할머니가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먹였어요. 정동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유선미를 바라봤어요. 선미야, 이게 무슨... 애가 할머니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많이 보잖아. 그런 게 영향을 준 것 같아.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엄마 핸드폰에 녹음도 있어요. 엄마가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이년은 왜 안 죽어? 다 넣었는데도 말이야라고 했어요. 유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가 그때까지 보고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동우는 민우의 말을 듣고 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거든요. 선미야, 민우가 말하는 녹음이 뭐야? 정동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선미는 재빨리 핸드폰을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애 말을 믿는 거야? 7살짜리가 하는 헛소리를 말이야. 하지만 민우는 이미 엄마 핸드폰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소파 쿠션 밑에 숨겨둔 것도 봤거든요. 아이는 재빨리 달려가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여기요. 엄마가 할머니 죽은 날 밤에 누군가랑 통화했어요. 정동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강철호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들도 있었죠. 이게 뭐야, 선미야? 강철호가 누구야? 유선미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정동우가 먼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호 씨, 실패했어. 인연이 생각보다 질겨. 다음엔 더 세게 해야겠어. 괜찮아, 선미야. 다시 하면 돼. 이번엔 확실하게 가자. 응, 도넛 말고 호떡에다가 혈당 유도제랑 수면제 섞어서. 이번엔 정말 끝장내야겠어.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동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했고 유선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털썩 주저앉았어요. 선미야, 이게 정말이야? 엄마를 죽인 거야? 유선미는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내가 왜 시어머니를 죽여?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민우가 그린 그림일기와 녹음 파일, 그리고 아이가 목격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모두 일치했어요. 정동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일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강철호와의 통화가 무려 2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 관련 문자들, 부동산 계약 관련 메시지들도 발견했죠. 여보, 보험금이랑 집 명의도.
다 계획한 거였어? 유선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너무 많은 걸 보고 들었거든요. 정동우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유선미는 손목을 그어서 자해를 시도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애가 헛소리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며 계속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철호의 존재와 불법 다단계 전과 그리고 유선미와의 불륜 관계가 모두 드러났어요. 강철호는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유선미를 기소했고 강철호는 살인 교사 및 사기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 과정에서 민우의 그림일기와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법정에서 민우는 할머니가 마지막에 무서워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입을 막을 때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라고 증언했어요. 유선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강철호는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후 정동우와 민우는 시내의 작은 도넛 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도넛이나 호떡을 먹으면 안 돼요?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가 만든 도넛 진짜 맛있는데. 민우가 아빠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동우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야 아니야. 먹어도 돼. 근데 엄마는 한동안 못 오셔. 아빠가 자주 도넛도 호떡도 사줄게. 정말 맛있는 놈으로 다 사줄게. 우와, 맛있겠다. 많이 사주세요. 그날 이후 정동우는 민우에게 내가 용감해서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줬구나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유선미의 완전 범죄는 결국 7살 아이의 순수한 눈과 용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정동우는 얼마 전 법정을 나설 때가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아빠 손을 놓고 뒤돌아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호송차에 오르던 유선미가 뒤를 돌아봤어요. 민우는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선미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를 미워해도 돼. 싫어요. 엄마 미워하기 싫어요. 정동우가 민우를 끌어안고 떼어냈지만 아이는 계속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그날 밤 민우는 열이 40도까지 올라 병원에 입원했어요. 며칠 동안 엄마를 부르며 헛소리를 했죠. 아빠, 제가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야, 민우야. 넌 할머니를 지켜준 거야. 하지만 이제 엄마가 없어요. 할머니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정동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도 민우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꿈에서 엄마가 나타나 왜 엄마를 배신했니? 라고 물어보곤 했죠. 어느 날 민우가 정동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감옥에서 밥은 잘 먹고 있을까요? 응, 잘 먹고 있을 거야. 춥지는 않을까요? 엄마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정동우는 민우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우가 새 그림 일기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하늘에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 할머니랑 엄마가 하늘에서 화해했을까요? 그럴 거야, 민우야. 그럼 엄마도 이제 할머니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실까요? 정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겪은 아이를 보면서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민우는 앞으로도 이 무거운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가슴이 아련히 아파오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노우 매너라는 것 아시죠?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